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일단 금일 시장을 놓고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시장은 맞습니다. 분명히 좋은 시장은 맞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시황을 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만약에 오늘 제약바이오를 따라 붙었더라면, 시초가에 따라 붙었더라면 굉장히 또 힘든 시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전혀 시장에서 두각을 받지 못했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섹터가 큰 반등을 해주었고요. 추가적으로 전기차 섹터의 반등이 두드러졌던 하루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금일 또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에서 이렇게 이런 또 기술 수출이 나왔는데, 오늘 보면 유한양행 기술 수출이 나왔는데 시가를 이렇게 높게 띄워놓고 하루 종일 뺐습니다. 그와 더불어 제약 섹터를 시초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뺐어요. 기관하고 외인이 전부 다 매도를 하면서요. 그렇듯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황이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시황이 우선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매매의 기본 틀이 깨지기 때문에, 기본 틀 내에서 내가 놀아야 될 놀이터가 어딘지, 오늘은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아야 될지, 아니면 수영장에서 놀아야 될지, 뭐 그런 걸 정해놓고 놀아야 되는데, 괜히 뭐 이렇게 뭐 불나는 집 가서 논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화가 있는 곳에서 논다든지 하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오늘 장을 보면서 특히 많이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정말 유한양행이 지난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네요. 보니까는 인트론 바이오 때랑 거의 흡사하게 흘러갔는데, 이거는 한번 따지고 봐야 될 부분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마일드스톤 관련해서, 즉 계약금이 너무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금이 예를 들면은 좀 10분의 1이라도 돼야 되는데 현저하게 적어서 뭐 이렇게 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유한양행 관련해서는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연말 해가지고 이제 금융 섹터에서, 그렇죠, 금융 투자에서 시장을 버티게 해주었던 거는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상이었어요. 걔들이 이제 시장을 버텨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대안으로 배터리 쪽, 전기차랑 플러스 엔터 쪽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게임주들 쪽 시장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갔으니까 IT가,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빠져도 시장이 큰 하락이 없이 버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황 진행하겠습니다. 보면 주말에 이제 미국 고용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이미 나스닥이 4%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선물도, 야한 선물도 2% 정도 상승을 해서 1.2%죠. 1.2% 상승을 해서 국내 증시 또한 이 선에서 움직일 거라고 일단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잠정 LG전자랑 함께. 분명히 안 좋겠죠. 모두가 아는 호재는, 모두가 아는 좋은 기사는, 호재는 결코 호재가 아니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결코 악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삼성전자 쪽에서 최악의 실적이 나오면은 그때가 단기 바닥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먼저 움직여 버렸네요. 아마 애플이 4% 올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애플과 삼성의 콜라보라는 그런 것들, 아마존하고 손잡고 움직이는 것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은
외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더라고요. 삼성전자 쪽을. 그래서 IT 섹터가 어떻게 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IT 섹터가 움직였을 때 이제 바로 추격하면 또 급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내일까지 좀 더 보고 IT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짱이죠. 참 라이브를 할 때 저도 이제 뭐 이런 망명으로 인한 이제 노이즈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시장을 까놓고 보니까, 그리고 새벽이죠. 밤에 이 트럼프 씨가 이제 조만간 하겠다, 날짜를 발표하겠다, 장소를 말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망명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고, 거기에 짐 로저스가 언론 쪽에 기사 보도가 나왔어요. 중국의 인프라 쪽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뭐가 나오겠다. 이거는 기사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로 인해서 일단은 이제 철강과 인프라죠. 그러니까 뭐 문배 철강이라든지 뭐 거기에 오늘 뭐 동국제강 쪽 M&A 지분 매각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철강이 더 컸고 또 전통적으로 무역 분쟁하면 철강이거든요. 무역 분쟁하면 철강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철강이 오늘 굉장히 많은 수급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인프라 쪽인데 원래는 인프라 쪽이면 시멘트가 가야 되고 뭐 아스팔트 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많이는 안 움직였어요. 이 철강에 비하면요. 아무튼 질 로저스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네요. 지금 시장에서 말 한마디에 굉장히 시장에 파급 효과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남북경협 볼 때 짐 로저스 키워드도 검색하면서 체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머지않아 발표하겠다라는 기대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면 그때는 이제 빠져나올 시기죠. 발표가 나면은 이제 나와야 돼요. 발표 나오기 전까지만 매매를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남북 경협주의 강한 순환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광물 인프라뿐만 아니에요. 이미 개성공단 돌았죠. 우리는 개성공단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다음에 곡물이에요. 곡물 아니면 광물이었는데 광물이 움직였으면 이제 곡물입니다. 대유, 경농 잘 봐야 돼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물려도 크게 안 물리고 수익을 내면은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죠. CES가 드디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도 개막을 하는데 사실 JP 모건은 저는 별로 비중을 두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수급이 제약을 안 좋아해요. 지금 수급이 제약 쪽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JP 모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려서 팔아먹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약은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이런 핵심 제약 바이오 외에는 현재로서는 안 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그리고 개막을 앞두고 5G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아직은 생각은 괜찮고 그 다음에 AI 관련주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움직였어요. 오늘은 AD 칩스 이런 칩셋 관련된 애들 오늘 움직였고요. 자율주행은 이미 움직인 상태에서 뭐 계속 그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계속 봐야 되고 이쪽에서 물리면은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을 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우호적으로 보이고 우호적입니다. 수급도 우호적이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8일날 지표가 하나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이 지표가 나올 건데 이 지표가 잠시만 이걸 보죠. 일단은 비제조 PMI인데 이쪽에서 이제 꺾일 거예요. 예상치가 일단 하회거든요.
일단 하회니까 이게 하회로 발표되면 좋지가 않아요, 매번. 근데 이게 발표되면 이걸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걸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 좀 빠졌다가 이제 10일, 1월 10일 기점으로 또 어,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있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스탠스를 지금 얼마 전에 금요일 날 한 스탠스를 며칠 안에 바로 바꿀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말을 바로 바꾸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안 좋아서 떨어지고 이 연설을 하는 시점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비중 조절해서 최대한 현금 가지고 있다가 하락했을 때 매수로 이번에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동 볼게요. 금일 선물에서 굉장히 혼조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원래는 어 아까는 오전에 다 양매도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장 종가 부근에 코스피 쪽에서는 외인이 좀 들어왔고요. 외인이 좀 들어왔고 반대로 이 선물을 오전에는 매수였어요. 외인이 오전에 선물을 크게 매수하다가 선물을 매도했고 이거를 기관이 가져갔죠. 기관이 오늘 큰 폭으로 삼성전자 등 IT 섹터를 다 사줬습니다. 기관 쪽에서 사줘서 이런 쪽에서 혼조세가 있었고요. 그 밖에 코스닥 오늘도 프로그램 발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후쯤에 급락이 한번 있었을 때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일단 매동보다도 업종별 투자자 매매 현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제가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제약 쪽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통신 장비 쪽 사고 있어요. 오락 쪽 이렇게 지속적으로 외인 기관 다 사고 있는 섹터예요. 통신 팔고 사고 이 부분이 개인하고 정반대일 겁니다. 개인이 파는 섹터를 지금 하고 못 가는 섹터를 개인이 다 사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안 되죠.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의약품 보면은 지금 전혀 개인하고 포지션들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엇박자 나기 딱 좋은 지금 위치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상승하면 일단은 비중 어느 정도 축소하는 전략이 일단 좋아 보입니다. 자, 중국 증시 볼게요. 중국 증시 일단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21선에 터치를 했어요. 이렇게 21선에 터치했는데 이 부분에서 짧게 이렇게 올라가 주면 좋은 거고 아직은 이제 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리커창 총리죠. 리커창 총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들어 올렸던 거는 지준율 인하를 언급을 했어요. 이것도 1%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보통은 0.25% 정도 하는 게 통상적인데 중국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같고요. 이 다음에 나올 게 뭘까요? 여러분,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가 나올 거예요. 감세. 이제 감세 정책이 나오면 상당 부분 중국 기업의 실적의 개선이 나오는 거죠. 트럼프가 나와서 감세 정책을 써서 개선이 됐다시피 이번에 중국이 쓸 카드가 감세 정책이니까 그 발언이 나올 때 중국 증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감세 정책이 나오고 하면 반등하고 우리 증시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은 금일 이렇게 강하게 뚫지는 못할 거예요.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이상은 강하게는 못 뚫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강하게 뚫어준다면 이제 우리 쪽 증시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아직 상승 여력이 좀 있으니까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보는 모든 주식들이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는 현재 지수 추정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연말부터 해서 지수 추정으로 가기에는 시장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개별주 장세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일단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저항에 걸릴 확률이 높아 보였고요. 일단은 21선 위로 탔으니까 내일 시가가 어떻게 나와줄지는 모르겠네요. 강하게 올라가면 좀 강한 반등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시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강한 반등도 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런 선을 어떻게 뚫어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런 선을 이 라인까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봐야 686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걸 뚫어주면 좀 더 열려 있는데 일단은 계속 미 증시 보면서 추세 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굉장히 양호했고요. 자, 오늘은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종목 볼게요. 일단 종목은 기존 종목에 일단은 기가레인 하나 플러스 됐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가레인 먼저 5G 종목에서 소외받는 종목인데요. 굉장히 소외 많이 받았고 한 종목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졌어요. 오늘 바닥권 거래 터졌고 같은 5G 섹터가 움직였을 때 다 같이 움직인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도 움직일 확률이 있어요. 바닥권에서 골파하고 올라간다면 더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뭐 시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죠. 이 윗골이 메꿀 확률이 높아 보여요. 저는 이런 종목은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 보자고요. 신라젠. 저는 매수 분량 오늘 시초가에 바로 전량 매도했습니다. 시초가에 바로 매도하고 일단은 오늘은 장 끝날 때까지 제약바이오를 안 봤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안 좋더라고요. 좋은 종목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수급도 안 좋고 일단 정해놓은 이 레인지 아래로 또 내려오면 저는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여기서 아마 더 내리겠죠. 그때 이 밴드 선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한 이 정도 선, 이 레인지에 내려오면 또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이거는 사골 종목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저가 지지해 준다라는 가정하에 매매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현대엘레베이 오늘 좀 약했죠. 다른 거에 비해서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양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남북기업주 관련해서는 이쪽이 간 게 아니라 이제 철강 쪽이 움직였죠. 문배철강이라든지 뭐 티플렉스, 포스코, 엠텍, 삼연제강, 철강 뭐 등등해서 이쪽 섹터가 좀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기존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밀고 있었던 재룡전기 오늘도 좋았고 일단 종가 베팅한 것도 오늘 시초가에 던지고 다시 잡았습니다. 이거는 시초가에 던지고 다시 잡고 일정 물량 그대로 가지고 오버나잇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송전에다가 끼가 있는데 지금 얘를 볼 때는 선도전기 같이 보세요. 선도전기도 굉장히 셀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대장으로 갈 확률이 높고 거래대금으로 보면은 재룡전기가 대장은 맞아요. 재룡전기가 거래대금상 대장이고 선도전기는 후발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보셔도 제가 봤을 때 무방합니다. 개성공단 터지면 지금 좋은 사람들이나 인디에프는 약간의 부담이 있잖아요. 고가권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전고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이 가야 이 정도? 많이 가야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인디F 뭐 AS 봐야 되니까 일단 4,000원 선까지는 열어두고 보고 있거든요. 이 라인을 전고점 라인이죠. 이 라인을 뚫어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뚫으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개성공단 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4,000원까지 한번 보셔도 되지 않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보면 4,000원권에서 기존 나머지 50%의 물량에서 또 50%를 매도하고 나머지 그냥 홀딩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러면은 결국 그런 애들이 나중에 큰 수익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는 충분히 이거 12만원, 11만 2천원, 11만 3천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쉽게 깨지는 못해요. 쉽게 깨지는 못하고 지금 외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쌍바닥 잡아주면 그때는 다시 매수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쌍바닥만 잡아주면 확인이 되면. 그래서 이거는 지속 홀딩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MLCC 가격도 3월부터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MLCC 가격이. 그러니까 MLCC 가격 인상 요인이 나오면은 얘는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 5G 관련된 3개 종목이고요. 오늘 저는 오이솔루션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오이솔루션을 매매를 하고 일단은 마감을 했는데 신고가 권역까지 올라왔네요. 오이는 지금 신고가 구간까지 올라와서 약간 부담은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들고 있던 부분을 조금씩 매도하고 적은 물량으로만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멈춰 있잖아요. 지금 이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5G가 시장에서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지전자 여전히 홀딩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각이 점점 쓸 거예요. 여기서 위로 한 번만 올라와 주면 굉장히 차트 이뻐지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이 각도가 가파라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눕잖아요. 눕고 있다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나중에 이 두 방을 보고 싶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 두 방 그러려면 예를 들어 이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인내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5일선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5일선 맞고 내일 슈팅 할 수도 있으니까 내일 잘 보시고요. 지금 내일 이후부터는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이거 추격 매수하면은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매도할 타이밍을 노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에스코넥, 얘는 시간 왜 이렇게 올랐지? 에스코넥도 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얘도 한번 튀어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일자리랑 VR하고 AI 연결돼 있으니까 아마 CES 때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윌비스 올라갔고요. 내일 에스코넥 좀 올라갈 확률 있겠습니다. 윌비스랑 같이 보면 되고요. 일단 오늘까지 종목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뭐 추가적으로 시장 뭐 그렇게 나쁘고 위험한 시장은 당분간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8일날 지표가 좀 안 좋아서 시장이 흔들린다 하면 일정 부분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되겠다라는 말 전해 드리고, 오늘 하루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